이웃집 태양광. 오늘은 여주의 시민 태양광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 참사리 협동조합의 안동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사리 협동조합 이사장 안동입니다.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협동조합 소개나 이사장님 소개나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예, 여주 참사리 협동조합은 처음에 2013년에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향상하고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 경영을 위해서 애초에 주민들하고 협동조합 만드셨다가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바꾸신 거군요. 네네. 네, 굉장히 역사가 있는 협동조합인데 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사장님. 참사리. 네. 요즘 여주 지역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여주 구양리 마을 주민들의 태양광이 뉴스에도 나오고 뭐 산자위 그 국회의원분들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여주 시민으로서 이 구양리 마을 태양광이 왜 대단한 사례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다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마을 주민들이 주도한 태양광 발전 사업 사례인데요. 여주시 세정대왕면에 조그마한 구양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 마을에서 지난 5월부터 마을 태양광 발전으로 매달 2,200에서 한 3,400여만 원 이 수익을 얻으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마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1메가짜리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는 국내 최초로 마을 주도 태양광 지원 사업인데요. 마을에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 사업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의 투자가 아닌 마을 차원에서 전액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분배도 참여 주민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민 주도형인 게 큰 그렇죠. 특징이고 또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농촌 지역 활성화도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협동조합하면 어느 지역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 해시민 발전협동조합 이렇게 이름들이 지어져 있는데 참사리 협동조합 하니까 이름 참 예쁘다 하면서 귀에 네.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참사리.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처음에 조합을 설립한 목적이 마을 기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산하고 먹거리 안전을 이제 확산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참사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처음에는 마을 경영을 함께 하자는 협동조합이었던 거네요. 네. 네. 그 또 제가 듣기로는 이사장님께서 현재 지역 사회에서 문화원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네. 여주 문화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은 현재 이름이고요. 네. 예전에는 의제 21, 아젠다 의제 21. 21이라고 했는데요. 그 설립에 참여를 했고 이후에 2015년 12월까지 국장으로 실무자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여주문화원은 여주지속협과 함께 사회문화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경험이 있고 저는 2016년 1월부터 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여주문화원이요. 예. 여주문화원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실까요? 여기 뭐 세종대왕릉도 있고 문화재가 네.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여주에는 모두 93점의 문화재가 있고요. 문화원이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전통문화, 그다음에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보존, 계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의문점이 좀 풀렸습니다. 지역마다 문화원이 다 있는데 네. 이게 뭘까 했는데 그 지역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역사와 관련된 문화재 보호나 그 지역에만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 문화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협동조합을 같이 하고 계신 건데요. 참사리 협동조합은 처음에 어떤 분들이 뭘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예. 2013년 8월에 조합이 설립됐는데요. 처음엔 5명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 설립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농산물, 여주에는 농촌 지역이 이제 많으니까요. 지역 농산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두부를 하나를 구입해도 농촌 지역이니까 이 배달을 해주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네. 현재 두부 사업은 여주 지역 자원센터로 그 사업을 이전을 했고, 네. 여주콩으로 만든 두부를 여전히 로컬 푸드 매장에서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합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촌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 향상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빈곤층을 아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빈곤층 하면 도시에만 있을 것 같은데 농촌 지역에 에너지 빈곤층이 예. 계신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요. 아, 네. 시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기름 난방에 의존하고 있고 네. LPG로 이 취사를 하는 등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이제 막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전기담요 사용도 기피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타개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에너지 빈곤층이 어떻게 다양하게 있는지 농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계신지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느낌이 오는데요. 오늘 여주 참사리 협동조합의 안동희 이사장님과 여주의 시민태양광 사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악뮤, 어제 6481님이 신청해 주셨죠. 시간과 낙엽 듣고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그 협동조합 만든 계기, 시작한 계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5분이 처음 시작하셨다고? 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자, 우리 재생에너지 하자 해서 시민태양광 만들자고 협동조합 가입 원서를 돌릴 때 주변 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다들 막 흔쾌히 해주셨는지, 태양광에 대해서 오해는 없었는지. 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조합을 설립한 것은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서였는데 네. 그러다가 마을기업 사업은 자원센터로 이제 넘겨준 거고 그래서 이 조합을 재정비해서 농촌 지역 에너지 문제에 좀 집중해보자. 그래서 뜻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농촌 지역 에너지의 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보자고 조합원 몇 분과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농촌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자는데 이제 합의를 하게 됐고요. 또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 지역의 업자들 위주로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제 시도가 되면서 태양광 반대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이제 걸려 있었고 네. 외부 업자들이 마을 경관을 무시하고 주민 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에 주민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역의 단체들 또는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취지를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합원이 되어 주시고 출자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한 90명 정도 되고요. 내년까지는 조합원을 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근차근 하시면서 처음으로 햇빛 발전 1호기를 지었던 건 아무래도 기억에 남으실 텐데 어디에 처음 시작하셨나요? 사실 저희는 1호기가 저희가 보유한 자체 발전소는 아닙니다. 여주시에 많은 태양광 발전 마을들이 있는데 막상 마을 창고나 마을 회관들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나니까 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을의 고령인 어르신들이 그 행정 사무를 맡아서 하실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을 태양광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각종 뭐 이제 세금, 관리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자질구레한 그런 부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는 이제 제외한 나머지 그 금액 전액을 마을로 매월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주시 대신면의 상굴이라는 마을을 비롯해서 마을 세 곳 총 현재는 205kW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이사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뭐 100kW, 200kW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네 하면서 듣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막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한 몇 평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발전량이 어느 정도 수입인지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100kW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 면적이 대략 200평, 250평 내외가 필요하고요. 와.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최대 약점이 설치 면적의 문제라고 합니다. 면적을 아하.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싼 이제 부지를 찾아서 산으로 가고 막 산으로 그랬던 가고 거네요. 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네. 과수원으로 가고 예, 이렇게 해서 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아까 구양리 이 발전소 1메가짜리를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100kW급 10개가 모여서 1메가와트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략 2,000평 이상의 이제 이 면적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한. 그렇게 해서 100kW를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발전량이 대략 한 1,800kW 정도 월 네. 발전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설치 장소 그다음에 발전량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관리 비용 등을 제하고 대략 월 25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발전 수익을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그 발전소를 지붕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은 주차장이나 대지 위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하는 REC 보상하는 이제 이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지붕에 설치할 때가 1.5배로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면적의 문제 때문에 무분별하게 야산이나 이런 이 곳보다는 마을 회관 위나 공장 지붕, 축사 네, 지붕 네. 이런 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한 달에 200평 정도의 100kW를 했을 때 1,800kW가 생산되고 이게 약 250만 원의 수입이다 하면 물론 처음 들어가는 돈은 있겠지만 적은 수입은 아니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25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의 네, 그렇죠. 입장에선. 예.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100kg 기준으로 이 발전소 설치 비용이 많이 줄었지만은 지금 현재도 초기 비용이 1억 4천, 1억 네.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 비교적 싼 이 설치 장소를 확보를 했을 때의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임대료를 많이 지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성이 다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도 그게 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네. 네, 계속 제가 돈 버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주에 반려파크가 있다. 이게 국내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다. 여기에 여주 참사리 협동조합 태양광 시설도 올라간다. 햇빛 발전이 여기서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조합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협동조합 그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마을 태양광 3개소 위탁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운영은 협동조합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이 봉사를 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알리백 사업으로 여주시에 있는 경기도 반려마루 주차장에 전부해가지고 300kW 발전 시설을 저희가 짓기로 하고
사용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렇게 착공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유명한데요. 맞아요.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통계로 보면 600만 이상 연간 네.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활성화되면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이제 상당히 이제 활기를 띠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시 사업이 아니고 여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한 경기도 사업입니다. 아, 경기도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경기도 그다음에 행정당국에서 그 들어오는 마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이제 협의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현재 1차로 들어온 시설이 유기동물 보호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 희생된 동물들 네. 그래 이제 이 장례시설 이것들이 먼저 들어왔고 테마파크는 이제 종합시설인데 네. 주민들이 동물들하고 반려동물들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이제 장차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하면은 여주 반려파크. 저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사실 반려동물 함께 지내는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데리고 어디 갈 만한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태양광 시설이 300kW예요. 네. 이게 설치가 되면은 이 반려파크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그러면 충당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생산해서 또 파는 걸까요? 이것이 이를테면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네. 계통 연계라고 해서 전력선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테마파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이 발전을 해서 전력망에 이제 들어가게 하고 발전소에서는 그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햇빛 발전을 하시고 수입을 거두고 계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요거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주 참사리 협동조합의 안동희 이사장님과 여주의 시민태양광 사례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안동희 이사장님이 이 사업 하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해보신다면요. 네. 정부의 이 REC 정책에 대해서인데요. REC라는 것이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제 발전한 신재생 에너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마을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서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비율만큼 REC를 지원 기관에서 다시 회수해 가는 것 때문에 마을 발전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하. 마을 태양광 발전소 수익은 마을 주민들의 복지, 환경 개선 그리고 다양한 곳에 마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받은 만큼 회수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발전 수익 전액을 다양한 농촌마을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REC라는 게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기업에서 우리가 이만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하려고 REC 이 인증서를 사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준 게 있기 때문에 태양광 수익에서 일정 부분 REC를 가져가는 건가요? 네. 아하. 이를테면은 그 정부나 지원기관에서 60% 정도를 태양광 발전 이제 지원금으로 지원해줬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고양리 1메가 발전소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60%를 했다고 하면은 1메가면은 1000kW의 REC 한 장이 발급이 되는데 네. 모두 10장이 발급이 되겠죠.
그러면 6장은 지원기관에서 다시 이제 오. 회수해가는 것을 많이 말하는 회수해가네요. 것이죠. 이제 지원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만약 정부가 회수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 복지에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지원금을 준 정부는 어떻게 지원금 준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단서가 있는데요. 네. 요즘 농촌 소멸이라고 하고 사회적 문제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농촌 마을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선별을 해서 네. 그렇게 에너지 복지도 어렵고 농촌 마을 요즘 이제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뭐 이제 마을 소멸해서 어려우니까 네.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농촌 마을에 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어차피 복지 정책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REC를 여기서 잘 활용을 한다면은 그 비용을 또 상쇄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의 REC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예, 여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 착한 이웃이라는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착한 이웃이요. 네. 이 착한 이웃이라는 단체는 이 사회단체 연대인데요. 코로나 위기 극복을 펼치기 위해서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사업을 펼쳤고 또 터키에 난민 지원 사업을 펼쳤고 해가지고 2억 이상의 이제 그런 이제 기금을 네. 이렇게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그리고 각자 이념을 초월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이 단체 연합인데요.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에도 참여해 주셨고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착한 이웃에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름도 좋네요. 착한 이웃. 예.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올해 유난히 더웠고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워지겠지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엔을 비롯해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내 가정의 일입니다. 기후위기를 늦추고 멈추는 일은 그래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력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주 참사리 협동조합의 안동희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